하루하루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정부의 방침도 지침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오는 항공편은 이제 곧 끊길 예정입니다. 하늘길이 막힐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3월 3일까지 페리 운항을 마지막으로 4월 30일까지 아예 운행을 안 할 예정이에요. 아시아나는 5일 6일까지 페리 운항을 마치고 4월 25일까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과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도 한국에 저희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좀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베트남 정부가 사실 2월 29일 0시부터 격리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방침 이전에 입국을 하려고 2월 28일에 급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2월 28일부터 사실상 격리에 들어가면서 여기 교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시설 격리가 될 줄 모르고 들어오시고 모르고 그분들은 자가 격리를 각오하고 들어오셨는데 그게 이제 오시는 동안 갑자기 이제 바뀌면서 들어오신 분들은 시설 격리 중이에요. 베트남 정부에서 격리 지침을 내린 건 아니었지만 일단 공항에 머물면서 저희 국민들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검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죠. 그렇게 하는 동안 공항의 자리가 꽉 차니까 군시설로 잠시 격리됐었어요. 하루 동안. 다행히 집으로 자가격리하는 방침으로 해서 돌아오셨고요. 시설에는 한 10여 분 정도 남아있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베트남인 같은 경우에는 다 시설 격리 방침이어서 제가 금방 어떤 이제 카페에서 글을 읽었는데 아가와 이제 아빠는 한국 국적이고 엄마가 베트남 국적인데 그냥 아침에 이제 다 대사관 공문 여행을 확인하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은 무조건 시설 격리. 근데 아기가 아직 모유 수유 중인 아가여서 엄마와 떨어질 수가 없어서 아빠와 이제 엄마와 아가가 지금 14일 동안 군사교육시설에서 격리 중인데 그 사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진짜 같아요. 강경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저희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를 가야 할 학생들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같은 시스템에 한국 학교가 여기 있는데 한국이 많이 있었죠. 방학 기간이라서. 근데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발목이 묶인 학생들이 많대요. 한국에서도 대구 경북 출신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민증 번호에 그렇게 대구 경북이라고 찍히면 대구 경북에 살지 않아도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에 잠시 일부러 출장 때문에 갔던 아빠들도 못 돌아오는 그치. 분들도 있고 또 아이와 엄마가 학기 전에 방학이라서 한국에 잠시 방문했던 분들도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 기간에 방문하셨던 분들도 한국에 이제 집이 없는데 지인 집이나 뭐 이제 친척 집에 이제 계시는 분들도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그런 분들도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강도가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한국 사람들을 이제 좀 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단지 안에서도 저희는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데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 눈빛이 좀 느껴지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말 못해요. 저희는 택시를 타도 말을 안 하게 돼요. 말 안 해요. 택시 타도. 제가 사는 아파트는 5,000 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국 사람이 한 1,000세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내에서도 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한국인들 기피하는 현상, 뭐 조금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그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어떤 한국분 한 분이 베트남 사람들과 이게 소통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면 그 모든 사람을 준수하며 이제 마스크를 꼭 끼고 뭐 이렇게 준수를 하며 베트남 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걸 잘 준수할 것이다. 이런 글로 인해서 좋아요가 1000이 넘고 댓글이 몇백 개가 되었어요. 소통이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네.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의 지금 관계가 이 사건 전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그
그 엘리베이터를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이렇게 하는 아파트도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한국인 자체가 바이러스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상황이 마음이 아프고, 어떤 식당은 직원들이 한인 식당인데 한국 사람들 상대로 서빙했는데 일을 하기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식당도 나왔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이 좀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개인 청결,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어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잘 써주시고, 또 베트남 사람들과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마찰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가격리도 지키셔야 돼요. 자가격리 되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어디 나가지 마시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대사관 공문에서 격리된 분들 행방이 지금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자가격리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조금 답답하더라도 14일간은 잘 지켜주시는 게 이곳 교민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한국인을 위한 길일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어떻게 좀 부각시켜서 베트남에 대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언론들도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팩트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일부 발췌된 부분에 있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이런 정책이 굉장히 과하다. 한국인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발전도 굉장히 많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요. 이 베트남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베트남은 의료시설과 의료환경 그 수준이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유입을 차단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파악이 안 된대요. 이 소재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선 파악이 되잖아요. 카드나 핸드폰의 그 GPS로 그런 경로들이 파악이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카드를 잘 안 쓰지. 카드 쓰지 않고, 그리고 그 예가 있어요. 감염자가 지난번에 발생했을 때 그 빈톡 지역 감염자가 설 기간에 고향을 다녀왔어요. 고향을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만원 버스, 고향 가는 그 만원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 표만 사면 탈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탄 버스를 탄 사람들은. 그런 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베트남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손실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이렇게 차단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만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이들이 막고자 하는 거는 현재의 시스템이, 현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상호 한인회장님의 메시지 3월 1일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발병 확산으로 한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베트남 생활 양식에 예의와 주의를 요할 때입니다. 현재 베트남 자가격리 돼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호치민, 하노이 할 것 없이 한인회에서도 굉장히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한인 사회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물품도 전달하시죠. 한국민들을 위해서 K마켓 직원들께서 소독제, 감시원식, 위생용품들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한국에 가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걱정이 많이 되고요. 보고 싶네요. 우리 한국 대단해요. 정말 지금 한국은 찾아내는 거잖아요. 지금 감염된 사람들은. 다른 곳은 지금 우리나라만큼 검사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울지 마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잘 느낌은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베트남인과 생활하고 있어서 사실
두려움이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한국 내에서는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서로 응원해주고 또 도와주고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노이만 봤을 때는 6만 교민인데요. 수많은 어떤 큰 울타리 속에서 6만 교민의 울타리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그 밖이 위험한 상황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대하는 행동 이런 것들과 맞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담담하게 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베트남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어떤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뭐 한국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응원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상황 한두 달을 좀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태로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정말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베트남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베트남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상황이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라고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요, 대한민국!